역대 예.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정부는 양경수 위원장 한 사람 인신 구속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노동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여줄 것입니다. 네. 그것이 10월 20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이제 그 경찰의 기수 침탈에 의해서 이제 연행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민주노총 윤택군 수석부위원장님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상당히 그 당황스러운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연행이 됐는데 그 수석부위원장님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조금 이렇게 소상히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의하면 9월 1일 새벽 네. 2시경쯤에 네. 경찰 수뇌부들의 긴급 결정을 네. 하고 네. 곧바로 경력들을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해서 예. 2시에 긴급 결정을 하고 3시에 이동을 하고 네. 3시 한 반부터는 강화문과 서대문 일대 전체를 그 경찰이 에워싸서 검문 검색을 하게 되고 위원장 잡으려고 그렇지. 광화문 전체 검문 건색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한 40개 중대가 뭐 동원됐다는 예, 해서 5시 반경에 출입 기자들 관련해서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하려고 했지만 네. 5시 반에 민주노총 계단, 네. 엘리베이터까지를 다 봉쇄하고 구청에서부터 이잡듯이 네. 올라온 상황이었고 손에는 빠루, 네. 한마, 네. 전기톱을 다 들고 와서 전체 문을 다 폭력적으로 이렇게 부수고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해서 당시에 저희들이 새벽에 이렇게 수많은 병력들이 네. 민주노총 건물에 네. 또다시 이 민주노총 건물은 경향신문이라고 언론사입니다. 사실 언론사 건물이잖아요. 네, 언론사 건물 이렇게 무자비하게 들어온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일까라고 하는 심정이 좀 그랬는데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또 촛불 정부에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나 아니면 국민들을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와 네. 똑같은 그런 만행을 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요 지점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과도한 노동자 집회 금지 네. 그리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화로서 풀자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게 어떤 조처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김부겸 총리와 저희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 사무총장 함께하는 간담회가 있었을 때도 네, 네. 저희들이 민주노총의 집회를 과도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뿐만 아닌 네. 거리에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이든 소상공인이든 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라. 네. 그리고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온 재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라든지 또 조금의 열이 있으면 집회를 자제시키는 등등의 요구를 충분히 하고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충분히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도 했더랬습니다. 그걸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노동자 민중들의 그 집회나 이런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좀 악용한다는 이런 혐의를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과도한 집회 금지와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재갈을 물리는 행위들은 의도적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코로나 걸리면 생업이 끊어집니다. 네. 2주간 격리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과의 관계 등을 본다면 오히려 노동자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본인 스스로가 방어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 보호 그리고 네. 감염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 등등 관련해서도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그리고 체온 그리고 방역 마스크 그리고 혹시나 열이 있거나 아예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가장 정부의 방역 지침에 모범적으로 네. 대하는 분들이인데 네. 이분들이 마치 뭐 4단계 예. 확대 4차 대유행을 마치 뭐 진원지처럼 그렇죠. 그렇게 왜곡을 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민주노총에 대항했던 그 맞춤형 민주노총을 정저준한 어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근데 뭐 어찌 됐든 그렇다 할지라도 이 혐의 자체가 그 위반 사항 자체가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연행까지 해야 될 그런 사안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네. 100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정부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7월 3일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치 네. 이 서울의 이 방역 네. 지침을 마치 민주노총만 어긴 것처럼 연일 보도를 하고 네. 그날 저희들은 각종 거리두기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없었죠. 예, 없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마치 민주노총이 불법만 저지르고 이 감염에서 아주 특권 계층인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정부와 대화를 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공간에서 소규모로 탈 수 있고 등등의 요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네. 저희들이 시민사회 단체에 계신 분들도 네. 과도한 집회 금지 조항과 그리고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이건 너무하다라는 성명서도 많이 냈고 네. 특히 저희들은 그 헌법소원까지 했습니다. 네,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파업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폭동도 일어나고 난리던데.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어쨌든 이 양경수 위원장께서 지금 그 연행된 이후에 좀 단식을 하고 계신다던데. 네. 7월 3일 날 대회를 끝나자마자 오후에 바로 특수수사본부라고 아. 53명이라고 네네. 특수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곧바로 범법자를 가려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고 네. 곧바로 23명에 대해서 입건 조치를 하고 네. 내사까지 하는 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명의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거죠? 네. 네, 전수했습니다. 네. 없음에도 마치 코로나 이 전염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것처럼 연일 네. 언론을 통해 보도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혐의가 벗겨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것이 벗겨졌음에도 아무런 네. 조치를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참가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 일날 침탈도 마치 그 한 사람 잡으려고 42개 중대가 동원이 되고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하는 번지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 정권의 부당함을 현재는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권의 부당함과 노동자들 탄압에 대해서 이렇게 단식으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 정부가 촛불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던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조금 우리가 급하게 대통령이 되었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 원, 재벌 네. 개혁, 비정규 제로 등등의 많은 공약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채 10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시켜 그렇죠. 최저임금 1만 원 고사하고 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고통을 전가해버리고 1년이 채 안 돼서 최장의 노동시간이었던 오명을 벗고자 했던 주 52시간에 네. 탄력 근로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똑같은 장시간 노동을 열어준 거죠. 가로사를 그대로 두는 네. 그럼과 동시에 비정규직 제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국민들에게 비정규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이 노동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본인이 약속했던 네. 공약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책임을 마치 노동자들에게 다 있느냐 이렇게 호도하는 이 정부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희들이 폭로해내고 네. 그리고 코로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해 있긴 하지만 같이 사는 방도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이 정부의 잘못을 그리고 노동자는 여전히 가로사든 저임금 장시간에 허덕이는 이 내용을 알려내는 것이 정부에서 큰 부담이었지 않았나. 아,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군요. 이 정부가 정부의 잘못을 민주노총이 자꾸 떠드니까. 안테나를 세워서 이야기하니 네. 이렇게 아주 무리한 네. 단합을 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 그 노동자 민중의 삶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나타난 그 저항을 이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그 무리수를 두면서 지금 네.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네요. 구도가. 네. 네. 근데 그 양경수 위원장이 이제 그 연행됐을 때 그 보도에 보면 그 연행 당시에 이제 양경수 위원장이 했던 것이 그 10월 네. 그 총파업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딱 남기고 이제 예. 가셨단 말이에요.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내부에서 좀 어떤 논의라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 양경수 집행부는 네. 민주노총의 직선 3기 지도부입니다. 아, 세 번째죠? 네, 네. 네, 직선제로 당선된 3기 지도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재난으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네.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신 분들 노조할 권리조차도 박탈당합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현실을 이제 바꾸어 보자.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될 것인데 그것을 미리 예견을 해야지 우리는 과거 IMF 시절에 당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들을 민주노총 2월달, 3월달 정기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숫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시민 단체와 함께 이 국면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총파업을 네. 결정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대의 무기인 거죠. 네. 노동자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총파업이라고 그 마지막 저희들은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파업을 결정을 하고 10월 20날 네. 아마 10월 20일쯤이면 아마 10월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아마 일정하게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네. 이 정부가 마지막 개가 중간 지점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시기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장 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고 시기라고 판단이 들어서 16개 산별 조직과 네. 16개 가맹 조직 우리 지도부들이 모두 심사숙고해서 10월 20날 노동자들의 큰 함성을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 양경수 위원장님이 최일선에서 현장을 파업 대장정이라고 해서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고 간담회, 교육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현장 간담회, 네. 교육 수차례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목소리는 위원장이 구속이 된다 한들 우리 10월 20날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는 위원장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그 직선 상기 그 위원장이 이 조직의 수장이 지금 이제 공백이 있어서 굉장히 그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민주노총은 네. 위원장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네. 110만이 현장 곳곳에 계신 조합원들이 힘과 의지와 지혜가 모여서 만든 민주노총이기에 네. 위원장의 한 사람이 다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닌 것이고 그 110만의 힘과 지혜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 사람의 구속이 된들 큰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도력의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민주노총은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6분의 부위원장도 계시고 네. 그래서 지도부의 공백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들 임원들과 16개 가맹조직 위원장님들 모두 포함해서 내가 양경수다 네. 이렇게 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머리는 언제 깎으셨어요? 저희들 당일 네. 9월 1일 날그 위원장의 인신구속을 보면서 자괴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위원장을 보유하지 못했던 임원들의 마음 네.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아직도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네. 단순하게 건물에 민주노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인 것인데 그 중심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는 저희들의 아픔과 그리고 위원장의 구속에 이 정권의 만행을 폭내내고 10월 20날 우리들의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위한 결기를 다지는 의미에서 임원 모두가 삭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민주노총 운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긴장돼 있을 것이고 한데 우리 산별노조나 뭐 지역본부나 등등의 그 가맹 산하 조직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조직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뭐 10월 20일 날 이제 뭐 파업을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점검은 좀 하셨는가요? 예, 뭐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에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인신구속의 원인이 네. 10월 20날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저는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왜 정부에게 무리를 두냐 아마 정부는 잘 알 겁니다. 현재 저희들은 16개 가맹 조직이 있습니다. 네. 금속노조, 네. 보건의료노동조합, 네, 네. 공공우수 포함한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월 20날 총파업에 모두가 매진하겠다고 16개 가맹조직 모두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하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 비정규 노동조합 네. 그리고 우리 건설 네. 일용직 노동자들 네. 그리고 화물연대 노동자들 네. 택배 노동자들 다들 어렵잖아요 지금. 일반 연맹이라 표현되는 뭐 돌봄, 네. 요양 네.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무직 그리고 서울 지하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가맹조직 또한 이번 양경수 위원장의 인신구속권 관련해서는 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산별 위원장들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준비되는 투쟁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직 말하기는 아직 요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역대 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투쟁은 벌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정부는 양경수 위원장 한 사람 인신구속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노동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여줄 것입니다. 네. 그것이 10월 20날입니다. 예. 대다수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 여전히 좀 민주노총 파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심지어 이제 왜곡 보도까지 하는 경향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민주노총이. 네. 언론에서는 민주노총만의 파업, 네. 기종노동조합의 자기 기득권을 위한 파업, 예. 또 아니면 이 어려운 난국에 또 민주노총 거리에 나서나 예.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요거는 이 지점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네. 저희들이 민주노총 투쟁을 하면 마치 민주노총만의 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대 의제와 15대 요구안에는 네. 민주노총의 요구도 있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미조직 노동자들, 코로나 재난으로 내몰린 민중들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쟁이 네. 기운을 감도는 이런 한반도 평화 실현 네.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요약했던 것은 비정규 철폐, 네. 그리고 노동법 전면 개정, 네. 그리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라. 네. 그리고 뭐 의료, 네. 교통, 네. 주택, 네. 교육, 네. 교통 이 지점이
네. 국가가 책임지는 건데 이 지점을 우리가 민주노총이 우리 시민사회 분들하고 또 진보정당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분들이 오히려 좀 앞장서서 외치고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이게? 다 국민의 목소리인데 맞습니다. 각계각층에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이게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어서 네. 각 이게 정당별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느 후보들 네.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지금. 농민들의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네. 도시 빈민들의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고 있고 네. 미래가 없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노총이라도 우리가 시민사회 단체와 그리고 진보정당 그리고 각계각층의 부문들과 목소리를 내어서 10월 20날 총파업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11월 달에는 빈민대회, 농민대회를 합니다. 청년대회까지도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자 네. 그렇게 저희들이 서로 결정을 했고 12월 4일이나 11일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4일이나 11일 중에 전국 민중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네.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가 있고 네. 이 민중대회 힘을 모아서 내년 2022년 1월 15일 날 민중총 걸기를 하자 네.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윤태권 수석부위원장님 모시고 하여튼 민주노총의 10월 20일 총파업 준비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혹시 그 윤태권 수석부위원장님 그 마지막으로 조금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양경수 위원장 구속 사태와 이게 총파업 준비 관련해서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들은 이게 촛불 1700만이 이야기했던 이게 나라냐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이 외침을 우리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 생겨납니다. 정부가 지금의 지혜를 내는 것처럼 산업재해 현장에 각종 대책을 마련한다면 노동자들은 가로사든 아니면 산업재해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국가가 할 몫이라고 보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모두 벗어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지냐? 그것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코로나 재난으로 거리로 내몰려 있는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누가 책임을 지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코로나 이후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라는 희망이 있어야지 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 주권자의 목소리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게 저는 촛불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 촛불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이 존중되는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민주노총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같이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이렇게 대담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